네,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가 넘게 나왔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으로 1.83%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 거는 사실상 그렇게 딱히 뭐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상은 이제 반발 매수세 유입이다.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좀 차트 보시면은 S&P 500 차트 뭐 매일 보여드렸던 차트긴 하지만 딱 그 지지선 근방이죠. 지지선에 딱 닿고 나서 지금 일단은 밑으로 빠지다가 벽에 닿았으니까, 아래쪽 벽에 닿았으니까 한 번은 반등이 이제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걸 깰 만한 어떤 이제 큰 악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젯밤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반등이 시작이 돼서 쭉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CPI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이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이제 요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유가가 어제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어제 이런 그동안에 지지선 역할을 하던 박스권 하단은 깨고요. 어제 81.94불로 마감이 됐어요. 상당히 좀 이제 깊이 좀 빠졌죠. 그래서 그동안 레벨 다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빠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빠진 거죠. 그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정점은 확실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로 또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가 빠지는 게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읽히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이 또 이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9월 달에 연준에서, 얼마를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어젯밤엔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74%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거의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만약에 0.75%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중기적으로는 요번에 이제 0.75 올리면은 앞으로 그 이후에 두 번 남았거든요. 근데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분명히 거의 0.25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2.5%이기 때문에 0.75에다가 0.25 두 번이면은 다 합하면은 이게 1.25예요. 그러면은 연말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3.75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금리를 3.75도 굉장히 높은 어떤 타겟 금리가 되는데 이거를 4.0까지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0.75를 하게 되면은 0.25, 0.25 그리고 0.5를 하더라도 이번에 그 다음에는 0.25, 0.25입니다. 이건 거의 90% 이상, 그렇게 된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이 이제는 금리 인상 폭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폭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피크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 이후부터는 이제 0.25, 가더라도 0.25씩 아마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거의 금리 인상의 폭의 피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항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은 피크에 주목을 합니다. 실적 피크면은 그 다음 피크설만 나와도 주가가 계속 빠져버리고 또 내려가다가 또 어떤 악재 피크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의 피크라는 것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있기 전까지 특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흔들림들은 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ECB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죠. 0.75%를 한다든지 하는 것, 또 이제 FOMC가 금리 인상 피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달러 강세에 또 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잠깐 보시면은 요 며칠 동안에 달러가 좀 주춤주춤 거립니다. 어제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달러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피크가 좀 올 때가 됐다. 물론 달러 강세가
피크가 왔다고 그래서 강세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약세로 되느냐 이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달러가 이제 피크만 찍어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피크만 나와도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낙폭을 보이면서 빠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다 봐야 되겠고, 뭐 9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 반등,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9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 반등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I는 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전망치가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전망치가 8.1%로 어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 현재 CPI 전망치 낸 데가 3군데 정도가 되는데 평균치가 한 8.1% 정도예요.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근원 CPI는 6.1%. 그러니까 CPI 8.1%인데 한 8.34 나오면은 예상치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PI는 좀 확인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서 아마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죠. 많이 어제 미리 좀 빠졌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현금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연휴도 연휴지만 우리가 연휴가 있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2번이 열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참 오늘 밤까지 합하면 이제 3번이 열리죠. 3번이 열리죠. 그리고 이제 연휴 이후에 바로 또 CPI 발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안 들고 있는데 CPI가 낮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올라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은요, 주식을 살 종목이 없어가지고 고민되는 그런 때는 거의 없어요. 그건 정말 시장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예요. 지금처럼 바닥이 빠져 있을 때는 조금 지수 반등이 나오고 주식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도 살 종목들이 없어서 고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만약에 CPI 실망감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실망감이 있으면은 빠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낙폭이 작지 않고 좀 크게 좀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회는 늘 있다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같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좀 현금 확보를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섹터로는 뭐 매일 말씀드립니다. 성장 섹터, 성장주들은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강하게 나올 거예요. 2차 전지, 바이오 보고 있고요. 실적 섹터로는 이제 자동차와 조선 쪽이 계속해가지고 실적 모멘텀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외의 모멘텀 섹터로는 뭐 네옴시티라든가 5G, 게임, 메타버스, 로봇, 엔터 이런 쪽들이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반등 시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동성 화인텍은 조선 기자재죠. 조선 쪽이고 LNG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보냉제를 생산합니다. 보냉제라는 것은 이제 냉기를 보존하는 그런 재료죠. 단열재예요. 그러니까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LNG를 엄청나게 많이 액화시켜가지고 그걸 운반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액화 LNG가 막 가스화되고 그러다 보면 폭발 우려가 있죠. 보냉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58억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348% 증가합니다. 컨센 상회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1분기 때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재료비도 감소가 되고 이익률이 지금 개선되는 이 와중에 지금 LNG선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스관 잠궜잖아요. 유럽 쪽에.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 그러면 가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겠어요? 가스관으로 못 오니까 전부 다 배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LNG선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LNG선 파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LNG선의 운반선 발주가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도에 74척이었는데 올해 7월 달까지만 누적 103척이에요.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 쪽에서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 IMO 2020이 발효가 됐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LNG 추진선, 그러니까 석유 중에서 지금 이제 그 기름으로 그 추진되는 이제 많은 선박들이 거기서 이제 뭐 그 기름에 그 황산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구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LNG 추진선으로 바꾸게 되는, 새로 만들게 되는 선박 중에는 LNG 추진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본사에 이제 수혜가 될 거고요. 올해가 신규 수주가 아주 풍년입니다. 5,50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6월 말 기준으로만 수주 잔고가 1조가 넘어요. 1조 1,830억. 3년치 이상 일감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외형 성장이 아주 본격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주가 상승, 벌써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상태죠. 예. 최소 2025년까지는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급증할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지금 딱 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수가는 일단 저는 12,200원 이하, 종가 이하로 매수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또 없어요. 목표가는 15,500원, 목표가는 15,500원 잡도록 하고요. 15,500원은 한번 이 고점은 돌파를 할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500원 목표가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11,500원,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괜찮은 장에서 안 좋을 장을 대비하는 것도 주식하시면서 필요한 하나의 이제 기술이니까요. 오늘 같은 날 현금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